안녕하세요. 야사와 함께하는 서양복 식사 6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요번에 편입학하신 분들은 벌써 이 한 학기가 반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들 좀 열심히 하셨나요? 1강부터 5강까지 오늘은 했던 것들을 쭉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1강부터 5강까지 정말 제가 너무 아쉬운 그 기독교 문양이 중심이고 중세 초기에도 마찬가지 그냥 그리스 로마에다가 사실 게르만족 합친 거고 이거 금욕적인 기독교의 종교적 요소. 그래서 뭐예요?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튜닉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일을 해야 돼요. 농노 일을 해야 돼요. 튜닉 남자는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 초기부터. 그런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쉐잉즈라는 말이 있어요. 쉐잉즈인데 슈미즈래요. 슈미즈 이제부터는 무조건 슈미즈예요. 슈미즈가 뭐예요? 속옷. 그리고 옛날에는 언더 튜닉입니다. 언더 튜닉이었다가 이제 쉐잉즈라고 말하다가 이제 이게 슈미즈 중세 중기쯤 되면은 이제 13세기부터는 슈미즈라고 부른다. 뭐 이거 슈미즈를 13세기부터 불렀는지 12세기부터 불렀는지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쉐잉즈가 뭔지 슈미즈가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뭐 꼭 이게 11세기에 쉐잉즈였고 13세기엔 슈미즈였냐?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치사하게 안 내요. 그냥 뭐 거의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왕권이 강화됐어요. 국가주의. 전쟁을 하면 국가주의가 발달을 하죠. 왜냐면, 우리 팀 이겨라, 우리 얼마나, 우리 황소연은 막 서로 뭐 정권, 뭐 동네, 막 서로 뭐 호남, 영남, 막 서로 욕하다가, 뭐 일본하고 싸움만 붙으면 어때요? 우리 막 국가주의. 막 끝내주죠. 그냥 끝내주잖아요. 예. 국가주의. 전쟁이 국가주의를 발달시킵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가 되죠.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교황권이 약화가 되죠. 예, 이게 이제 중세 후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어땠어요? 정부가 잘 있다가, 갑자기 무정부 상태로 되니까, 교황이 힘이 제일 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가 되면서 여자들은 막 싸고 하니까 발끝까지 스커트처럼 내려가고 튜닉이. 남자들은 막 열심히 농노해야 되니까 발에서 자꾸 올라와요, 튜닉이. 그러다 보니까 성차이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중세 초기. 이제 중세 후기쯤 되면은 옷이 점점 개발되면서 화려해지면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성 차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추가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뭐 아무래도 발달되고 이렇게 옷을 피티드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추 여밈으로 이 옷을 꽉 끼는 거는 단추가 없으면은 이렇게 못 넣잖아요.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오픈하고 닫아야 뭐가 이렇게 꽉 끼는 옷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버. 16세기 전반에 슬래시와 퍼프 기법, 이렇게 어깨가 넓었어요. 어깨가 이렇게 넓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세에서부터 좀씩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중후반기 스페인 영향, 스페인이 왜 중후반기 16세기 중후반기 1550년 이후라고 1600년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스페인이 가장 힘이 셌을 때예요. 스페인 역사상 최고로 달리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가 힘이 제일 셀 때. 왜냐면 이제 남미를 찾아내서 거기서 은을 캐와가지고 미친 듯이 돈을 벌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예요? 부자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스페인에 가보면 별의별 성당 많잖아요. 하여튼 그때 제가 보기엔 그때 다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스페인의 영향으로 돈이 많으니까 옷도 패션도 이때는 이제 스페인 영향 이거. 딱 이렇게. 이거랑 어느 시점이 더 나중 시대인 것 같아요. 최근 더 우리 시대와 가까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실루엣이 다르죠? 실루엣이. 이런 실루엣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콜럼버스예요. 이분 일하신 게 1492년도에 정복했잖아요. 나갔잖아요. 그쵸? 한창 나이에 남미를 찾은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세기 초반이겠죠. 헨리 4세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좁아졌어요. 좁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네? 말은. 뭔가 이렇게 되게 형태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과장된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좀 더 어딘가가 좀 더 세련이 되면서 이 목을 꽉 받치던 것이 약간 이렇게 얇아진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피스크 컬러 같이 이렇게 좀, 이것도 러프 컬러의 일종인데,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훨씬 이렇게 펼쳐지고 두께감은 좁아지는 거. 목을 막 이렇게 조여지는 이렇게 막 이거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어진다는 식 형태. 뒤는 세우고 뭐 그런 느낌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휘스크 컬러 쪽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바지의 길이는 조금 더 길고 이런 형태로 가고. 요거 앙리 4세 프랑스 왕입니다. 제가 설명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난번인가? 네, 한번 이 느낌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이 많은데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긴 하면서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 옷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이제 이게 프렌치 후드인데 뒤에가 후드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돼서 원추요. 1550년경 뭐 이쯤 중기예요. 네, 르네상스 16세기 중기에는 이런 후드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후기. 벌써 엘리자베스 여왕이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이런 막 화려하고 막 이게 목이 막 쳐 올라가가지고 막 숨은 어떻게 쉬나 막 이게 레이스라서 네, 뭐 이렇게 부드럽다고 해요. 네. 양다리형. 여긴 동글동글하다가 여기 와서 뽁. 네. 뒤로 가면 더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바로코 시대 갑니다. 이제 그래. 16세기의 그 엘리자베스 르네상스 시대는 딱 보면 그냥 이거. 러프 컬러를 보면은 아세요. 러프 컬러와, 옷이 얼마나, 이게 초기에는 이렇게 힘이 좀 별로 없다가, 혹은 좀 이렇게 많이 파였다가, 점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목 디스크 한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면, 그냥 해결된다. 점점 희한해진다. 점점 뭔가 이렇게 막 쪼아내고, 막 이렇게 커지고, 막 뭔가 과장이 되고, 확대되고, 막 이런 거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끝부분, 16세기 끝부분에는 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7세기 가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에 있던 그런 옷들이 17세기 초기에도 있죠. 좀 보여요. 그런 1610년도나 보면은 그런 똑같은 뭐 르네상스 시대에 16세기에 있었던 옷들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네덜란드 영향권이 확대되면서 뭐 실용적 어떤 시민복의 성격이 나오면서 이게 힘이 죽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이라고 했을 때 10년대라기보단 30년 정도 되면 힘이 이렇게 쓱 죽어요. 여자 복식에서는 지금 바로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크, 여러분. 파팅게일이 점점 좀 사라져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변화합니다. 이게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었던 그 옷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원추형 로브. 이게 원추형. 근데 여기서 힘이 싹 빠졌어요. 30년경. 그쵸? 남성복에선 찰스
1세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여성복에서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버서 칼라예요. 컬러. 카라. 이게 뭐냐면, 가슴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 칼라, 이렇게 딱 가슴선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거를 버섯 칼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생각이 안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슴선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굉장히 하이웨이스트예요. 아까도 하이웨이스트 있었죠. 고딕에서 후반. 이게 15세기 후반. 15세기 후반에 하이웨이스트 고딕 형식 있었죠. NN 이렇게 있었고, 예. 그때도 하이웨이스트가 있었고, 이게 웨이스트가 이렇게 그래서 자꾸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좀 이제 웨이스트가 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러다가 뒤로 뽕긋. 그리고 요거는 뽕탕주 헤어 장식이에요. 뽕탕주가, 이게 지금 17세기 바로크. 맞아. 루이 14세가 되게 좋아했던 후작 부인이었대나. 그러죠. 그래서 같이 이제 말 타고 이제 사냥을 갔는데 막 머리가 막 흐트러지니까 자기 이게 바지, 거들 그거 이렇게 밑에 채우는 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이렇게 호스랑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딱 채우는 그걸 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맸대요. 정리를 했대요. 사냥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머리카락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예쁘더라 해가지고, 퐁땅주 헤어 장식해서, 이게 점점 이게 높아지고 별짓 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퐁땅주 헤어 장식이에요. 퐁땅주라는 이제 루이 14세가 좋아하던 여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다는 거. 어때요? 어디가 제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제일 어색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제일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쵸? 제일 어색해요. 누가 봐도 제일 어색해요. 그쵸? 누가 봐도 제일 어색한 거. 그리고 이거 다음이 얘예요. 바지가 이게 좀 루즈해지고 얘도 좀 길어졌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얘가 더블릿이 거의 없어졌어요. 바지는 길어졌어요. 더블릿이 있는데 이제 쪽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크의 이제 바로크의 전성기를 루이 14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코트를 입고, 대부분들, 그러니까 17세기만 해도, 대부분이 입은 건 아닌데, 이제 18세기로 가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프락 코트를 입게 되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서 이런 옷을 대부분 입죠. 이제 18세기 초반 이런 때. 18세기 초반에 보면 이런 옷을 입고 많이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 이제 프락 코트, 전쟁 군복으로 이런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17세기 가장 후반이다. 18세기 초반, 17세기 후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번호가 3번, 4번, 1번, 5번, 2번. 3, 4, 1, 5, 2. 이렇게 되죠. 이거 했다는 거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대에선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키톤, 스톨라, 많죠. 히마티온, 토가, 로룸, 팔라, 팔리움, 팔루다멘툼, 클라미스, 토가, 다 기억하시죠? 로인클로스, 시스트레스, 등등등. 클라미스 했죠. 비잔틴 제국, 팔루다멘텀, 대표적인 거. 별거 없어요, 여기는. 기독교 문양, 중세 초기, 게르만족, 로마 플러스 게르만, 플러스 기독교. 중기,
이때는, 이게 조금 발전돼가지고, 튜닉이 블리오랑 꼬뜨가 생겼죠. 꼬뜨. 그리고 시르코. 그리고 여기 중색 후기에 가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꽃다르디. 좀 더 화려한, 그러면서 이게 고디가지고 가슴이 많이 파인, 그래서 하이웨이스트에 로브가,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런 로브를 하면서, 그쵸. 이때부터 로브라고 하죠. 그리고 모자가 애냉. 이런 거. 그리고 티핏도 있었고, 그쵸? 이 당시에 티핏도 있었고, 등등, 그런 거 기억하시죠? 고딕. 이 당시부터 많이 이제 가슴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근세 초기에는 이거의 이 가슴 노출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쵸? 많이 따라와가지고 거의 가슴이 노출이 이렇게 되죠. 여성복을. 그러다가 점점 이게 점점 그래가지고 스토마크 돼가지고 러프 컬러 그쵸? 러프 컬러 하여튼 러프 컬러 숨을 어떻게 쉬었을까, 목을 어떻게 돌렸을까, 러프 컬러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목이 점점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목이 파였다가 점점 파임이 없어지고 러프 컬러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근세 중기,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그 근세 중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컬러가 패션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게 이제 다운되죠. 크라vat이. 이게 폴링 밴드 컬러가 되죠. 폴링 밴드 컬러가 돼버리죠. 이 러프 컬러에서 폴링 밴드가 된다. 피스크 컬러나. 그렇게 되면서 17세기에는 굉장히 힘이 빠졌다가 나중에 중간 이후로 루이 14세가 엄청 또 화려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게 더블릿이 사라졌다. 쥐스토코르로 코트로 변환이 돼버렸다. 후기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남자는 그냥 쥐스토코르, 그리고 프라코트를 일반적으로 다 입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포멀리 영국에서 18세기 초반에 입었으나 이제 나중에는 다 입었고, 르덴코트라는 게 있었고, 이제 막 프랑세스 쥐스토코르는 궁정복으로만 입었고, 이런 거. 나중에는 19세기 넘어가면 궁정복으로만 입었다, 이런 거. 브리치스도 여기까지만 남자들 브리치스 입었다. 그리고 여자들 18세기 옷이 너무 많죠. 이름이 너무 많죠. 이러고 제일 중요한 게 여자복에서 가장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17세기 후반에 버스,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버스, 폴로네이즈나 시르카시엔 같이 버스. 그리고 또 나중에 19세기 후반에도 버스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엉덩이에 잔주름이 잔뜩 들어간 이게 가슴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레이스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 가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옆에 딱 달라붙어서 생긴 컬러가 이것도 버섯 컬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딱 폴링 밴드 컬러 같은데 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가슴 노출이 많이 된 케이스에 이렇게 딱 있을 때 그거를 버섯 컬러라고 합니다. 버섯 컬러. 벌사 컬러. 버섯라고 읽고 그래요. 버섯 컬러.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커졌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 중간 퀴즈 보고 그리고 7강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라이브 강의나 그런 데서 또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